제5장 앤의 지난 나날들. 앤이 당차게 말했다. 있잖아요. 저는 이번 마차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데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해요. 저는 마차에 타고 있는 동안에는 고아원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래요. 여행만 생각할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에 작은 들장미가 벌써 피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장미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장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럼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분홍색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색을 입을 수 없다는 게 아쉬워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상상 속에서도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어릴 적에 빨간 머리였다가 자라면서 머리색이 다른 빛깔로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마릴라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니, 없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네 경우에서도 드물 것 같다만.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희망 하나가 또 날아간 셈이네요. 제 삶의 희망들이 파묻힌 무덤과도 같아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한 소절이에요. 제가 실망을 하는 순간마다 위안을 삼으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죠. 마릴라가 말했다.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왜요? 근사하고 낭만적이잖아요. 마치 책 속의 여주인공이 된 것만 같다고요. 저는요, 낭만적인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묘지에 가득 버려진 희망은 상상만 해도 낭만적이잖아요. 한 가지라도 있는 편이 낫겠어요. 저희는 오늘 빛나는 호수를 건너나요? 아니, 오늘 베리 연못을 건너지 않아. 네가 말하는 빛나는 호수가 그곳이라면 말이야. 우리는 해변길로 간단다. 애는 꿈꾸듯 말했다. 해변길이라니 정말 이름만큼 멋진가요? 아주머니께서 해변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바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화이트 샌즈도 예쁜 이름이죠. 하지만 에이벌리만큼은 아니에요. 에이벌리는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마치 음악 같아요. 화이트 샌즈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5마일 정도 남았다. 그렇게 제잘되고 싶으면 네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다오. 애는 간절히 말했다. 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상상한 것을 말씀드리는 쪽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아니, 난 네 상상은 필요 없다. 네 존재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해봐. 어디에서 태어났고 지금 몇 살이니? 애는 한숨을 쉬며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되었어요. 노바스코샤주의 볼링브루크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성함은 월터 셜리셨고 볼링브루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엄마는 마르샤 셜리셨고요. 월터와 마르샤는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제 부모님이 멋진 이름을 갖고 계셔서 좋아요. 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제데디어와 같은 이름이었다면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릴라는 애네에게 성과 유익한 도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았다. 애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달콤한 향이 날 거래요. 하지만 그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장미가 엉겅퀴나 스컹크 양배추 같은 이름이었으면 과연 지금의 장미와 동일한 느낌으로 멋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데디어였어도 좋은 분이셨겠죠. 하지만 그래도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결혼하신 뒤로는 그만두셨죠. 가장이 된다는 건 큰 책임이에요. 토마스 아주머니께서는 두 분 다 세상 물정을 몰랐고 교회의 쥐들만큼 가난했다고 하셨어요. 볼링브로크에 작은 노란 오두막을 짓고 아웅다웅 살았대요. 저는 그 집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상상은 수천 번도 넘게 해봤죠. 응접실 창문으로 인동덩굴이 자라고 앞마당에는 라일락이 피었죠. 대문 안쪽으로는 은방울꽃이 피었고요. 게다가 창문마다 모슬린 커튼이 달렸어요. 모슬린 커튼은 집안에 신선한 느낌을 주죠. 저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마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정말 볼품없는 아기였대요. 어찌나 작고 뼈만 앙상한지 눈만 초롱초롱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그저 완벽하게 예뻤대요. 그래도 집안일을 도우러 온 가난한 아주머니보다야 엄마 눈이 더 정확하겠죠? 어쨌든 엄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게 다행이에요. 엄마가 실망했다면 전 많이 슬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 후로 오래 살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겨우 3개월 되었을 때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라고 불러본 기억이 날 정도로만 사셨어도 좋았을 텐데. 엄마라는 말은 참 달콤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흘 뒤에는 아버지도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었죠. 사람들은 저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굴렸대요. 그래서 토마스 아주머니께서 절 거두어 주셨죠. 심지어 그 당시에도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부모님은 모두 먼 타지에서 오셔서 가까운 곳에 친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시기로 했죠. 그분도 가난하신 데다 남편이 술주정뱅이인데도 말이죠. 토마스 아주머니는 손수 저를 키우셨어요. 돌봄을 받고 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제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토마스 아주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저를 나무라셨거든요. 토마스 아주머니 내외부는 볼링브로크를 떠나 메이리스빌로 이사를 했어요. 저는 8살이 될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살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아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아저씨의 어머니가 토마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까지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때 강상류 쪽에 살던 해먼드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본다는 점을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래서 해먼드 아주머니와 함께 강 너머 구루터기들 사이 작은 공터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는 매우 외로웠어요.
상상력이 없었더라면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먼드 아저씨는 그곳에서 작은 제지소를 운영하셨고, 아주머니는 8명의 아이를 돌보셨죠. 아주머니께서 쌍둥이만 3차례 낳았거든요. 아이들은 숫자가 적당할 때는 귀엽지만 쌍둥이를 3번이나 연달아 낳는 건 너무 많잖아요. 저는 막내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애들을 돌보느라 제정신이 아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2년 넘게 살았어요.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아주머니는 집안 살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셨죠. 그래서 아이들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전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고아원에서도 처음에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줬고, 그렇게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오실 때까지 넉 달을 머물렀어요. 애니 이번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다. 버림받은 세상에서의 기억들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은 듯 했다. 학교에 다닌 적은 있니? 마릴라는 해변길로 밤새말을 몰며 물었다.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토마스 아주머니 댁에 살던 마지막 해에 잠깐 다녔어요. 강상루에 살 때는 학교와 너무 멀어서 겨울에는 걸어서 다닐 수가 없었고요. 여름엔 방학이니까 봄과 가을에 겨우 다녔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있을 때는 다녔어요. 저는 책도 꽤 잘 읽고 술술 외울 수 있는 시도 몇 편이나 있는걸요? 호일린든의 전투와 플로든 전투 이후의 에든버러, 호수의 여인도 외울 줄 알고요. 아, 제임스 톰슨의 사계는 대부분 다 외울 줄 알아요. 아주머니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시가 좋지 않나요? 5학년 교과서에 보면 폴란드의 몰락이라는 시가 있어요. 짜릿함이 넘치죠. 물론 저는 4학년이기는 했지만 언니들이 읽던 것을 빌려주곤 했어요. 마릴라는 앤을 곁눈질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 토머스와 해먼드 분들은 잘 대해주셨니? 앤은 멈칫했다. 소녀의 감수성 짙은 작은 얼굴이 순간 당황하여 붉게 달아올랐다. 본 마음은 그러셨을 거예요. 진심이 그러했다면 밖으로는 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많은 분들이셨어요. 술주정뱅이 남편과 같이 산다는 거나 쌍둥이를 연달아 3번이나 낳아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본 마음은 제게 잘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마릴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애는 해변길에 매혹되어 할 말을 잃은 듯했고, 마릴라는 수심에 찬 얼굴로 멍하니 말을 몰았다.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속에서부터 밀려왔다. 얼마나 굶주리고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걸까? 굳은 일과 가난, 홀대로 얼룩진 삶이었을 것이다. 마릴라는 앤이 살아온 이야기에서 아이가 미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행간의 속뜻을 짚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구나.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만약 마릴라가 메쉬의 온고집을 마지못해 받아줘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 매슈는 마음을 굳혔다. 아이는 착하고 가르치면 잘 배울 법했다. 마릴라는 생각했다. 너무 스타스러운 면이 있기는 해. 하지만 그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럴 거야.
게다가 말투가 무례하거나 상스럽지도 않잖아. 숙녀다운 면도 있고 본디 괜찮은 집안 아이였을 거야. 숲이 우거진 해변길은 황량하고 외로워 보였다. 오른편으로는 전나무들이 오랜 세월의 바닷바람에도 꿋꿋이 버티며 굵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왼편으로는 붉은 사암 절벽이 아찔하게 나 있었다. 이 밤생말처럼 웬만큼 진중한 말이 아니었다면 마차에 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을 것이다. 절벽 아래로는 파도에 닿은 바위들과 바다 보석과도 같은 조약돌들이 모래밭을 뒤덮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푸르른 바다가 넘실댔고 갈매기들이 햇살에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수면 위로 날아올랐다. 눈을 크게 뜬 채 주변을 넋놓고 바라보던 애니 문득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바다는 정말 근사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메리스빌에 살 때요. 토마스 아저씨가 사륜마차를 빌려와서 저희 모두를 10마일이나 떨어진 해변가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 그날은 매 순간 어찌나 즐겁던지 행복한 기억이 그 후로 한참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메리스빌의 해변보다 더 멋져요. 갈매기들도 멋지지 않나요? 아주머니는 갈매기가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되어보고 싶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로 재빨리 날아갔다가 하루 종일 아름답고 푸르른 바다 위에서 날갯짓하고요. 그러다 밤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이 막 그려져요. 저기 보이는 저 커다란 집은 뭐예요? 화이트 샌즈 호텔이다. 커크댁에서 운영하시지. 하지만 아직 성수기는 아니야. 여름이 되면 미국인들이 많이 온단다. 미국인들은 이 해변이 마음에 드나 봐. 애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저 집이 스펜서 아주머니 댁이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벌써 도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 제5장 앤의 지난 나날들. 앤이 당차게 말했다. 있잖아요. 저는 이번 마차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데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해요. 저는 마차에 타고 있는 동안에는 고아원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래요. 여행만 생각할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 작은 들장미가 벌써 피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장미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장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럼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분홍색은 얼마나 매혹적인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색을 입을 수 없다는 게 아쉬워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상상 속에서도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어릴 적에 빨간 머리였다가 자라면서 머리색이 다른 빛깔로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마릴라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니, 없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네 경우에서도 드물 것 같다만.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희망 하나가 또 날아간 셈이네요. 제 삶의 희망들이 파묻힌 무덤과도 같아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한 소절이에요. 제가 실망을 하는 순간마다 위안을 삼으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죠. 마릴라가 말했다.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왜요? 근사하고 낭만적이잖아요. 마치 책 속의 여주인공이 된 것만 같다고요. 저는요, 낭만적인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묘지에 가득 버려진 희망은 상상만 해도 낭만적이잖아요. 한 가지라도 있는 편이 낫겠어요. 저희는 오늘 빛나는 호수를 건너나요? 아니, 오늘 베리 연못을 건너지 않아. 네가 말하는 빛나는 호수가 그곳이라면 말이야. 우리는 해변길로 간단다. 애는 꿈꾸듯 말했다. 해변길이라니, 정말 이름만큼 멋진가요? 아주머니께서 해변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바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화이트 샌즈도 예쁜 이름이죠. 하지만 에이벌리만큼은 아니에요. 에이벌리는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마치 음악 같아요. 화이트 샌즈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5마일 정도 남았다. 그렇게 제잘되고 싶으면 네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다오. 애는 간절히 말했다. 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상상한 것을 말씀드리는 쪽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아니, 난 네 상상은 필요 없다. 네 존재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해봐. 어디에서 태어났고 지금 몇 살이니? 애는 한숨을 쉬며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되었어요. 노바스코샤주의 볼링브루크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성함은 월터 셜리셨고 볼링브루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엄마는 마르샤 셜리셨고요. 월터와 마르샤는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제 부모님이 멋진 이름을 갖고 계셔서 좋아요. 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제데디어와 같은 이름이었다면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릴라는 애네에게 성과 유익한 도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았다. 애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달콤한 향이 날 거래요. 하지만 그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장미가 엉겅퀴나 스컹크 양배추 같은 이름이었으면 과연 지금의 장미와 동일한 느낌으로 멋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데디어였어도 좋은 분이셨겠죠. 하지만 그래도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결혼하신 뒤로는 그만두셨죠. 가장이 된다는 건 큰 책임이에요. 토마스 아주머니께서는 두 분 다 세상 물정을 몰랐고 교회의 쥐들만큼 가난했다고 하셨어요. 볼링브로크에 작은 노란 오두막을 짓고 아웅다웅 살았대요. 저는 그 집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상상은 수천 번도 넘게 해봤죠. 응접실 창문으로 인동덩굴이 자라고 앞마당에는 라일락이 피었죠. 대문 안쪽으로는 은방울꽃이 피었고요. 게다가 창문마다 모슬린 커튼이 달렸어요. 모슬린 커튼은 집안에 신선한 느낌을 주죠. 저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머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정말 볼품없는 아기였대요. 어찌나 작고 뼈만 앙상한지 눈만 초롱초롱했대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그저 완벽하게 예뻤대요. 그래도 집안일을 도우러 온 가난한 아주머니보다야
엄마 눈이 더 정확하겠죠? 어쨌든 엄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게 다행이에요. 엄마가 실망했다면 전 많이 슬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 후로 오래 살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겨우 3개월 되었을 때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라고 불러본 기억이 날 정도로만 사셨어도 좋았을 텐데. 엄마라는 말은 참 달콤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흘 뒤에는 아버지도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었죠. 사람들은 저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굴렸대요. 그래서 토마스 아주머니께서 절 거두어 주셨죠. 심지어 그 당시에도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부모님은 모두 먼 타지에서 오셔서 가까운 곳에 친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시기로 했죠. 그분도 가난하신 데다 남편이 술주정뱅이인데도 말이죠. 토마스 아주머니는 손수 저를 키우셨어요. 돌봄을 받고 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제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토마스 아주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저를 나무라셨거든요. 토마스 아주머니 내외부는 볼링브루크를 떠나 메리스빌로 이사를 했어요. 저는 8살이 될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살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요.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아이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아저씨의 어머니가 토마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까지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때 강상류 쪽에 살던 해먼드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잘 돌본다는 점을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래서 해먼드 아주머니와 함께 강 너머 구루터기들 사이 작은 공터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는 매우 외로웠어요. 상상력이 없었더라면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해먼드 아저씨는 그곳에서 작은 제지소를 운영하셨고, 아주머니는 8명의 아이를 돌보셨죠. 아주머니께서 쌍둥이만 3차례 낳았거든요. 아이들은 숫자가 적당할 때는 귀엽지만 쌍둥이를 3번이나 연달아 낳는 건 너무 많잖아요. 저는 막내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애들을 돌보느라 제정신이 아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2년 넘게 살았어요.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아주머니는 집안 살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셨죠. 그래서 아이들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전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고아원에서도 처음에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줬고 그렇게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오실 때까지 넉 달을 머물렀어요. 애니 이번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다. 버림받은 세상에서의 기억들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은 듯 했다. 학교에 다닌 적은 있니? 마릴라는 해변길로 밤생말을 몰며 물었다.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토마스 아주머니 댁에 살던 마지막 해에 잠깐 다녔어요. 강상루에 살 때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겨울에는 걸어서 다닐 수가 없었고요. 여름엔 방학이니까 봄과 가을에 겨우 다녔어요.
하지만 고아원에 있을 때는 다녔어요. 저는 책도 꽤 잘 읽고 술술 외울 수 있는 시도 몇 편이나 있는걸요? 호일린든의 전투와 플로든 전투 이후의 에든버러, 호수의 여인도 외울 줄 알고요. 아, 제임스 톰슨의 사계는 대부분 다 외울 줄 알아요. 아주머니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시가 좋지 않나요? 5학년 교과서에 보면 폴란드의 몰락이라는 시가 있어요. 짜릿함이 넘치죠. 물론 저는 4학년이기는 했지만 언니들이 읽던 것을 빌려주곤 했어요. 마릴라는 앤을 곁눈질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 토머스와 해먼드 분들은 잘 대해주셨니? 앤은 멈칫했다. 소녀의 감수성 짙은 작은 얼굴이 순간 당황하여 붉게 달아올랐다. 본 마음은 그러셨을 거예요. 진심이 그러했다면 밖으로는 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많은 분들이셨어요. 술주정뱅이 남편과 같이 산다는 거나 쌍둥이를 연달아 3번이나 낳아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본 마음은 제게 잘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마릴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애는 해변길에 매혹되어 할 말을 잃은 듯했고 마릴라는 수심에 찬 얼굴로 멍하니 말을 몰았다.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속에서부터 밀려왔다. 얼마나 굶주리고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걸까. 굳은 일과 가난, 홀대로 얼룩진 삶이었을 것이다. 마릴라는 애니 살아온 이야기에서 아이가 미쳐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행간의 속뜻을 짚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구나.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만약 마릴라가 메쉬의 온고집을 마지못해 받아줘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어떨까? 메슈는 마음을 굳혔다. 아이는 착하고 가르치면 잘 배울 법했다. 마릴라는 생각했다. 너무 스타스러운 면이 있기는 해. 하지만 그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럴 거야. 게다가 말투가 무례하거나 상스럽지도 않잖아. 숙녀다운 면도 있고. 본디 괜찮은 집안 아이였을 거야. 숲이 우거진 해변길은 황량하고 외로워 보였다. 오른편으로는 전나무들이 오랜 세월의 바닷바람에도 꿋꿋이 버티며 굵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왼편으로는 붉은 사암 절벽이 아찔하게 나 있었다. 이 밤색말처럼 웬만큼 진중한 말이 아니었다면 마차에 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을 것이다. 절벽 아래로는 파도에 닿은 바위들과 바다 보석과도 같은 조약돌들이 모래밭을 뒤덮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푸르른 바다가 넘실댔고 갈매기들이 햇살에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수면 위로 날아올랐다. 눈을 크게 뜬 채 주변을 넋놓고 바라보던 애니 문득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바다는 정말 근사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메리스빌에 살 때요. 토마스 아저씨가 사륜마차를 빌려와서 저희 모두를 10마일이나 떨어진 해변가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 그날은 매 순간 어찌나 즐겁던지 행복한 기억이 그 후로 한참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메리스빌의 해변보다 더 멋져요. 갈매기들도 멋지지 않나요? 아주머니는 갈매기가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되어보고 싶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로 재빨리 날아갔다가 하루 종일 아름답고 푸르른 바다 위에서 날갯짓하고요. 그러다 밤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이 막 그려져요. 저기 보이는 저 커다란 집은 뭐예요? 화이트 샌즈 호텔이다. 커크댁에서 운영하시지. 하지만 아직 성수기는 아니야. 여름이 되면 미국인들이 많이 온단다. 미국인들은 이 해변이 마음에 드나 봐. 애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저 집이 스펜서 아주머니 댁이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벌써 도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